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남목 삼거리입니다. 지금 제 뒤로 승용차가 쌩쌩 달리고 있는데요. 과거 이곳엔 말들이 빠르게 달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 이곳이 방어진 목장이었기 때문인데요. 방어진 목장? 궁금하시죠? 한 지역의 속살을 보고 싶으면 찾을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박물관인데요. 이 고래 해체 사진은 도대체 어딜까요? 네, 지금 울산박물관에서는요, 방어진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보기 드문 자료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의 방어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소박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아주 그대로 묻어나 있는 과거 방어진의 모습이 참 흥미롭네요. 특히 눈길을 끈 풍경이 있습니다. 일산해수욕장 옛 모습과 전하동 바닷가인데요. 옛날 모습 신기하시죠? 전시물 중에서 유독 제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바로 목장지도인데요. 아니, 방어진의 목장이라니 너무 낯설고 궁금해졌습니다. 방어진 지도 같거든요. 방어진이라고 하면 푸른 바다의 조선소만 생각이 나는데 목장지도라고 적혀 있네요. 방어진에 목장이 있었나? 선생님, 여기 되게 재밌는 지도가 있는데요. 방어진에 목장이 있었나요? 예, 목장이 있었습니다. 정말요? 예, 아주 오래전부터 이래 신라 고려 이후에 조선 때까지 그 말을 이제 키우던, 말을 많을 때는 1,500마리, 보통 적을 때는 한 500마리 정도 말을 키우던 목장이 방어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장이라고 하면 이 푸른 초원과 이게 넓은 들판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방어진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따뜻한 지방이고 또 말이 중요한 건 도망을 못 가게 이 반도입니다. 바닷가에 애로 막힌 곳. 바로 이곳이 바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막힌 곳. 지도는 이제 1678년에 이제 그려진 지도입니다. 지도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마을이 있잖아요. 마을이 여러 곳 있잖아요. 그 가장 큰 마을이 남목 마을입니다. 남목.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일산동이죠. 여기는 전하동.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대항암이고요. 대항암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또 주전입니다. 주전동이고. 대충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지금의 지명과 함께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친숙하게 다가오는데 말이 많았나요? 많았죠. 말이 많을 때는 1,500마리, 적을 때는 한 500마리. 그래서 그 말이 이제 계속 키워가지고 이제 한양에 공급이 되고 전국에 이제 주진에 공급이 되고 고을에 공급이 된 그런 말을 키우던 목장입니다. 잠시만요. 한양에 공급을 했다고요? 예, 그렇죠. 한양에서 이제 한양 사복시라고 그 가마나 말을 관리하는 그런 관청이 요즘 교통부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게 말을 감시를 하고 관리를 하고 했죠. 선생님, 근데 이쪽에도요, 지도가 있어요. 이 지도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200년 뒤입니다. 요거보다 200년 뒤인 1872년도 이제 목장 지도인데, 요거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지금 요쪽이 이제 밑에 가가 있고, 여기 이제 위에 가 있는데, 거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여기가 북쪽입니다. 네, 북쪽이고, 북쪽? 여기 남쪽인데, 보다시피 여기 관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감목관. 그 목장 동원입니다. 관리하던 동원이고, 저 보시면 주로 이제 이쪽이 밑에가 이제 대항암 쪽입니다. 여기 말을 집중적으로 키우던 곳이고, 그리고 맨 위에 보면 또 이래 마성이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일마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성을 여러 번에 걸쳐 새로 쌓고 이렇게 쌓았어요. 그래서 그 흔적이 이제 바로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방어진 목장을 찾아 동구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바로 남목동인데요. 이곳은 어디예요? 이건 이제 남목 마을인데 원래 정확하게는 남옥 마을입니다. 구슬옥자를 써요.
그런데 왜 남목이냐면 북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현에 그 북목 목장이 있어가지고 북목 남목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간목간에 함께 이래 관리를 했습니다. 목장 동원이 바로 여기 있었다고. 그 남목 마을에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남목이 된 건데 옛날에 참 번화했던 곳입니다. 당시에 이곳은 어떤 분위기였어요? 아, 그렇죠. 이제 첫째는 경치가 아름다웠어요. 아름답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논이라든지 밭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또 바닷가에 이래 그 해일을 딴다 그래서 처녀들이 그 이래 그 해초를 많이 따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유명했던 곳입니다. 포항 호미곶에 북목이 있고 방어진에 있는 것이 남목이라서 이곳 이름이 남목이란 사실 아셨나요? 무슨 나무가 이렇게 커요? 아, 이 200년 팽나무라고 그럽니다. 팽나무인데. 200년이나 됐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옛날 그 사또가 있을 때 네. 그 마당에 심었던 나무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옛날에 기록을 보면은 요 나무 옆에 주홀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어요. 주홀정, 그다음 항남루. 항남루는 또 그 누각이 있었고, 그리고 연밭입니다. 주변에 다 연밭이고, 그래서 그 정자 위에 올라가서 이 나무 바라보면서 이 술을 한 잔 탁 마시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옛날 간목관 표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바로 여기 보면 왼쪽 사진에 보면 간목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요 건물이 바로 저기 앞에 보이는 청소년 수련관 건물이고, 그 간목관은 뭐 하는 곳인데요? 간목관은 이제 종유품이죠. 이제 총 이직에 이제 그러니까 뭐 군수고 면장이고 이래 총 그 이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 직접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이분이 이제 그 약 1000명 가까운 이 목장의 직원들을 통제하고 훈련하고 또 뭐 호랑이도 잡고 막 여러 가지 그 이 말을 키우는 일을 많이 했어요. 특히 말 키우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 까다로운 소하고 달라 까다로운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 마사를 지어서 이래 수용을 해야 돼요. 마사 14채를 여기에 지었고, 그리고 또 말은 또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또 이래 물 음수지 그 연못을 30개를 팠어요. 파가지고 늘 물을 갖다 부어야 되고 굉장히 그 까다로운 일이 많았어요. 특히 가을에 이제 그 말이 이제 그 국식을 뜯어 먹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말을 또다시 이제 모아가지고 그걸 창마라 그래요. 창마. 그래서 그 창마 일을 해야 되고, 또 호랑이는 또 착포라 그러죠. 호착, 그죠. 호랑이 잡는 것도 또 산에 가서 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 바로 이 간목관에 있는 그 간목관 동원의 간목관이죠. 옛날엔 남목동이 동구의 중심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웬 비석이 있네요. 아, 이게 이제 간목관 분은 두 분의 비석입니다. 지금 뭐, 예, 간목관에 한 110여 명 왔었는데, 조선 후에, 근데 이게 딱 2개가 남아 있어요. 근데 요 비석은 윤졸입니다. 요 간목관이 윤졸, 저기는 변정엽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분은 조선 숙종 때 간목관으로 오신 분. 저거는 조선 영조 때 간목관으로 오신 분입니다. 또 그래서 이런 걸 막 알려준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 분들이 많이 오셨던 그런 흔적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방어진 목장에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봉대산 능선을 따라 무너진 돌무더기인데요. 이 성곽의 흔적은 산성이 아닙니다. 바로 방어진 목장의 울타리 마성의 흔적인데요. 생각보다 그 규모가 컸습니다. 이야, 이 문화재가 이래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일단 뭐 돌이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특별해요. 네, 되게 크고 일반 산성 외성이랑 이 마성 돌은 다른 것 같아요. 미국 서부 영화에서 봤던 목장이 기억났습니다. 푸른 초원에 말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무척 부러웠는데요. 현대중공업과 일산 해수욕장에 뛰어노는 말, 상상이 가시나요? 저희가 울산에 있는 산성도 그렇고 뭐 서생포, 외성 다양한 곳을 가봤는데 마성이라는 곳은 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말이 이제 두 가지 목적인데 말이 달아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 이제 호랑이나 범이 이제 못 넘어오게, 뭐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제 그 성을 이렇게 이제 여기 쭉 쌓았죠. 돌로 성을 쌓았어요. 그럼 마성은 산성이나 외성과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때요?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사람을 위한 성이 아니고 짐승을 위한, 그러니까 동물을 위한 성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동물이니까 말이라는 게,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기록을 보면 이 성을 쌓았다는 작은 기록은 사실은 1651년 기록밖에 없어요. 울산에 마성을 쌓았다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그 성을 이제 이 보는 게 바로 이 성인데, 이 성을 그 1651년에 쌓았다고 이제 추정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신마성이라고 그러고 저 넘어가면 또 구마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구마성은 언제 쌓았는지 그 연대를 모릅니다. 모르고 또 그 다음에 또 옛날 기록을 보면 신라성이라 그랬어요. 그럼 신라성은 뭐냐? 신라시대도 이곳에 성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지형적으로 볼 때, 뭐 신라나 고려 때도 이게 말을 캐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선에 200개 그 목장 중에서 8개는 이제 관영 목장인데, 거기는 이제 그 관목관 파견이 됐어요. 그런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이제 울산 그 목장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흔적이 많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이 정도 남아 있는 건 대단히 다행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참 새삼일에 감동을 안겨줍니다. 목장의 핵심 시설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이렇게 돌로 튼튼히 쌓은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남목 마성만의 특징이라 그러면 특히 호랑이를 막아야 되니까, 옛날에 호랑이가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호랑이를 한번 들어왔다 하면 그 호랑이를 8마리, 10마리씩 이렇게 말을 먹어버려요. 이곳 주변에 호랑이가 있다는 게 진짜 믿겨지지가 않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호랑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태백산 줄이거든요. 태백산을 넘어오니까 그 시베리아 호랑이가 오는 길목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부산으로 내려가지, 영도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조선시 우리 학자들에 따르면 조선 한반도에는 약 5,000마리의 표범, 약 1,000마리의 호랑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호랑이들이 이제 특히 이제 산에서 이렇게 좀 멧돼지를 잡아 먹지만 또 이래 약해지면 이래 목장에 들어오고 사람을 잡아 먹는다든지 그래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특히 눈이 온다든지 이런 날은 꼭 그 포스들이 장총을 메고 조종을 메고 산에 올랐다 그래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네. 발자국이 나오니까. 조선소가 있는 동구가 원래 조선 최대의 목장이었다는 사실. 봉대산 마성은 옛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지역에서 남목 마성, 방어진 목장이 있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회사가 울산에 있고 또 배 만드는 회사가 또 현대중공업이 울산에 있잖아요. 그것도 세계 최대 공장이고 그 기업체인데, 정말 우리가 그 이렇게 옛날에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이런 산업이 연관이 이어져 가지고 오늘날 울산의 그 번영이 이룩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참 자랑스러운 우리 울산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자동차 생산지로 유명한 울산이 과거에도 교통수단이었던 말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어디로 나들이 떠나면 좋을까 고민하셨다면 이곳 남목 마성 방어진 목장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